영국에서 포기한 게 한국에서는 된다고요? 이러니 영국이 난리 날 수밖에 없죠. 영국에서 시한부로 살던 한 가족의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소개되자 영국인들은 다들 의아해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냐. 영국의 어느 저녁, 가족 식사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분이었고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국 가족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시골의 작은 성에서 태어나 자란 아멜리아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가문으로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특히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전통을 고수하셨고 저와 동생도 그런 가풍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그저 한국 전쟁으로만 기억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 유학 결정을 극구 반대하셨죠. 왜 미국이나 독일도 아니고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려는 거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꼭 가고 싶었고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몇 년 전 우리 동네에 한 아시아인 남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예의 없이 행동하고 이웃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바로 아시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 남성은 동네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가끔 마주칠 때도 인사를 건네지 않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그에게 길을 묻자 그 남자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굳히셨죠. 아시아인들은 원래 저렇다. 예의도 없고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하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동네 남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은 그 남자가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중국 출신으로 동네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빌런 같은 존재였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시아 사람으로만 뭉뚱그려 그를 한국인이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그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편견을 너무 깊이 심어버린 상태라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 흘러 제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셨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그 중국 남자를 떠올리며 너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냐? 라고 하시며 분노하셨죠. 저는 그저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한국을 그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도 계속 불안정하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사는 나라라는 편견을 갖고 계셨죠. 아버지는 한국이 여전히 위험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결혼은 마치 아버지에게 제가 전쟁터로 떠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고 그 결정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의 연락은 끊겼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는 한국 유학을 떠난 지 2년 만에 파리로 잠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국에서 잠시 머물던 어느 날 런던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였죠. 런던의 거리를 걷다 지친 듯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런던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런던의 구석구석을 저와 함께 걸으며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을 가득 담아 말하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의 배려심 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한국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공항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한국의 푸른 하늘 아래 그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 그는 제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한국 남자만의 매력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그는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함께하면서 저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도 제 식사를 먼저 챙겨주었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의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한국 남자들이 가정과 일, 모든 면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그는 항상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고 작은 약속 하나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한국 남자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차분하고 무뚝뚝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가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에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한 발전을 이룬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도시는 깨끗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한 서울의 거리와 빌딩들은 런던 못지않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특히나 한국의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편리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생활 편의를 위해 신경을 쓰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길을 묻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언제나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들은 항상 미소를 띠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과 따뜻한 마음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자 특유의 헌신적인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기분을 배려하며 행동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은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어요. 그와의 사랑은 우연히 파리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 진짜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한국 남자 특유의 책임감, 배려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죠. 이제는 저도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한국이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훈을 만나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실감하며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한국으로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 태훈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이셨지만 공항 시설을 둘러보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을 전쟁 중인 나라로만 알고 계셨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태훈은 서툰 영어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달 내내 영어 학원을 다니며 준비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 진심을 느끼셨는지 처음엔 경계하시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태훈 씨가 준비한 차는 한국에서 만든 카니발 리무진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차를 타고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음료수까지. 모든 게 아버지를 배려한 태훈의 준비 덕분이었죠. 아버지의 얼굴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드디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셨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라고 해서 작고 답답할 줄 알았지만 저희 집은 넓고 최신식 가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마의자에 몸을 맡기고 금세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오랜 시간의 여행에 지치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도 편안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 후 우리는 속초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속초로 가는 길은 길고 휴식을 위해 우리는 인제 내린천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았기에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휴게소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동생은 처음으로 한국 휴게소의 규모와 시설에 깜짝 놀라셨어요. 영국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었지만 인제 내린천 휴게소는 그야말로 작은 백화점 같았어요. 넓은 주차장과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아버지는 무척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여기가 정말 휴게소 맞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네, 아버지. 한국의 휴게소는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쉬고 가죠. 라고 태훈 씨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휴게소의 대표적인 음식, 김밥과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간편식이 이렇게 맛있고 정성스럽게 준비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하셨어요. 김밥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라면은 한국 특유의 매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라 진짜 요리 같구나.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매운맛에 놀라셨지만 계속 드시다 보니 점점 그 맛에 빠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속초에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우리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그 순간을 기록해 주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아버지와의 거리는 다시 좁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굴 요리를 먹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굴을 와인 식초에 찍어 먹지만 한국에서는 초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먹다 보니 초장이 굴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셔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태훈 씨와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침부터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걸 알고 나서부터 태훈 씨의 배려가 정말 깊더라고요. 아버지의 건강을 신경 써주며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닷가 산책을 하던 중 아버지께서 다리가 조금 아프신 듯해서 잠시 쉬려고 하셨는데 태훈 씨는 얼른 근처에 있던 나무 의자를 찾아내더니 아버지께 다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부축을 해드렸죠.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바닷바람이 시원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사실 태훈 씨의 그런 모습은 매번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영국에서 온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나 다정하고 특히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도 태훈 씨에게 웃으며 고맙다. 태훈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다시 바닷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태훈 씨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으면서 함께 걸었어요. 아버님,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에요.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도 태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비록 한국과 영국은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이 작은 속초 해변에서 느끼는 감정만큼은 모두가 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속초 시장에서 산 신선한 해산물로 물회를 먹으러 갔어요. 물회집 아주머니께서 아버님,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라며 신경 써주셨는데 태훈 씨는 그때도 아버지의 앞접시에 계속 음식을 담아주면서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물회가 유명하거든요. 아버지께서 힘을 내실 수 있게 꼭 많이 드셔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웃음을 지으시며 우리 태훈 씨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태훈 씨의 배려심과 따뜻함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단순히 저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아끼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속초시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오면 꼭 전통시장을 들러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속초 중앙시장은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사람들의 생기가 넘쳐나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더라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분들이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영국? 어머, 멀리서 왔네. 이거 먹어봐요. 하시면서 순대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분은 웃으면서 이거 한국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거라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사 먹던 중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상인분들의 환대였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할 때마다 상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받아주셨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저와 아버지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한국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아버님 상태를 한국에서 한번 진단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병원들은 외국인에게도 굉장히 열려 있고 치료 환경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라고 말했죠. 저는 태훈 씨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 조심스레 권해보았어요. 처음엔 아버지께서 주저하셨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는지 결국 진료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얼마 후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병원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놀라셨죠. 최신식 시설의 깔끔한 환경, 친절한 의료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병원은 깨끗하고 아주 체계적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여러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과정도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아버지께서도 안심하시는 듯했어요. 검사가 끝난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께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잘 견뎌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외국인 환자들도 문제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은 영국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셨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특히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우리 딸이 그곳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과 저를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세요. 태훈 씨 덕분에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접할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신 거죠. 한국은 그저 여행지로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 가족은 또 다른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인 아멜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영국인 아버지가 부디 좋은 수술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건 아버지에게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동오락관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